지난해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주에서 발생한 재외 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13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100건을 넘겼으나 이후 2021년까지 줄었는데 지난해 다시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사기 사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23건, 안전확인 18건, 여권 등 분실 9건, 폭행 6건, 절도 5건, 자살 4건, 입국 거부 3건 등입니다. 사기 중에서는 콘도 소유주를 사칭해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렌트 사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수표를 주면서 현금을 받고 사라지는 부도수표 사기도 4건에 달했습니다. 부도수표 사기와 관련해 지난달 총영사관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최만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또 택시 손님을 가장해 현금을 받지 않는다며 카드 결제를 부탁하면서 카드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소셜미디어 사진이 예쁘다며 접근해 부도수표를 입금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갈취하는 사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환전 사기와 거래 사기, 투자 사기 등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대부분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경우로 절도와 폭행 등 비강력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는 묻지마 폭행 피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적지 않아 여행 온 일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등 2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정신질환과 뇌출혈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 대상 사건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토론토시 등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우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계에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총영사관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토론토 총영사관 측은 범죄 피해인 경우 영사관에 연락하면 보다 정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며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10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특히 정규직에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민간의 전 부문에서 채용이 늘었는데 특히 건설업과 운송 및 창고에서 큰 폭으로 늘었고 전문 및 과학, 기술 분야도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실업률은 5%로 낮아졌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6월과 7월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중앙은행이 이달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은은 금리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캐나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새해 들어 전 세계 IT 기업에 감원 한파가 몰아치면서 토론토 등 캐나다 IT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18,000명 이상을 감원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감원 규모가 10,000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익이 줄어든 데다 향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자 비용 절감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캐나다에선 온주 2만 5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4만여 명이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트위터 역시 40명을 해고할 예정이고 암호화폐 금융회사 제네시스와 실버게이트 캐피탈도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트위터가 캐나다 인력의 절반을 또 페이스북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업체 소피파이도 글로벌 전체 인원의 10%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IT 기업 감원 추적 사이트 레이업스 FY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000여 개 기업이 모두 15만 3,700여 명을 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한 IT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구조 조정이 신생 기업엔 실력 있는 인재 유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하루 1,500mg에서 2,300mg을 권장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도 2,000mg입니다. 그런데 유명 체인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다량의 나트륨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C가 이들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조이 레스토랑의 지중해식 볼에는 2,53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얼스키친 플러스바의 채식 식단인 후난 컹파오에는 3,110mg, 첼시스의 치킨 화이타에는 무려 4,340mg의 나트륨이 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한 끼 식사만으로 1일 권장량을 넘어섰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에도 나트륨은 들어있었습니다. 주문 시 짜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양념장이나 절임, 조미료 등에 이미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겁니다. 앞서 연구에서 혈액 내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병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노화가 빨리 오고 기대 수명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문가는 식당에 가기 전 웹사이트에서 나트륨 함량을 미리 확인하고 저나트륨과 영양식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며 외식에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평소에 수분이나 과일, 채소를 많이 섭취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오는 2026년까지 포장식품에 나트륨 경고 문구를 첨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레스토랑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시에서는 메뉴판에 일일 권장량을 넘는 식사에 경고 아이콘을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의 소금 함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집주인의 사칭에 매매한 2인조 사기범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에토비코의 주택 소유주가 지난해 1월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 집주인을 사칭한 2인조 사기범이 중개인을 고용한 뒤 리스팅을 거쳐 집을 팔았고 계약 완료 뒤 여러 달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집이 팔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부동산 사기 혐의로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공개한 경찰이 이들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멕시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약 카르텔과 정부군이 교전을 벌이며 준전시 상황에 놓이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멕시코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멕시코에 체류 중인 캐나다인은 외출하지 말고 호텔에 머물며 멕시코 여행을 계획 중인 자국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우두머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약 조직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방화가 이어졌고 공군기와 이륙 중이던 멕시코 항공기까지 총격을 받으면서 쿨리아칸과 시날로와 마잘탄, 로스모치스 공항과 주변 도로들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멕시코를 여행 중이던 캐나다 관광객들이 호텔에 발이 묶였고 공항으로 가는 차량과 귀국편 재개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4일에 진행된 649 클래식 잭팟 복권 추첨에서 $500만 당첨자가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첨 번호는 4번과 17번, 21, 22, 31, 38, 그리고 46번으로 공사는 당첨자 여럿이 확인됐는데 토론토 인근 우드브리지에서 구매한 당첨자 한 명이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아직 당첨 사실을 모를 수 있는 만큼 이곳에서 해당 복권을 산 주민은 다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첨에선 카우사 렉스 지역에서 팔린 복권이 $11만 8천만 달러인 2등에 당첨됐고 또 벌링턴과 미시사가 윈저에서도 3명이 앵콜에 당첨돼 $10만 달러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한 쌍이 클래식 잭팟 복권에 당첨돼 각각 $250만 달러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웨스틴 하버 캐슬에서 열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고종우 태권도 관장이 61세에서 64세 품새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이 부분 내셔널 챔피언에 등극한 고 관장은 44개국이 참여하는 2023 페맘 오픈 챔피언십에 캐나다 팀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세계대회에 캐나다 팀 대표로 출전한 고 관장은 내년엔 덴마크에서 세계대회가 열린다며 내년에도 3연패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